준산동 동아세입니다. 2002년 데뷔라고 하는데 보통 2021 9월 모의고사 이렇게 써 있어요. 2021 9월. 그러면 입시는 2022예요. 2022년. 이게 시험 보는 연도고 요거를 이제 헷갈려가지고 자료 찾다 보면 이걸 독일 혼동해서 찾는 경우도 있는데 2021년 9월 시행이고 2022 데뷔라고 써 있어요. 2022년 9월 3월, 9월 모의고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1년 차이지만 자료 찾을 때 주시하시고 모의고사 분석하는데 보통 모의고사 보고 그러면 해설서가 있어요. 해설서. 그러면 이 글자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길게. 근데 이걸 보고 읽어서 이 모의고사를 다시 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하는 애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모의고사하고 그 분석되는 모양새하고 이렇게 샘플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중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분석서로 만든 겁니다. 동화샘과 국어 수능 완성입니다. 오. 동국이 같죠? 이동국. 아닌가? 국어 수학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모의고사 요거 하나만 제대로 봐도 등급이 달라져요. 모의고사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예를 들어서 3등급인데 모의고사 풀이법이 제대로 완벽하게 딱 하고 깨달은 순간 1등급 되는 애도 숱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특강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인 고액으로. 뭐 한두 번에 3등급에서 1등급 되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국어에서는.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거 문제풀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문제풀이 하는 시간, 타임 보시면 국어 시험이 80분이에요. 80분. 그래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이렇게 해서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총 몇 문제냐? 총 45문제입니다. 40. 수능. 자, 수능이 45문제예요. 그거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뭐냐면 연습 시험으로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청 계열에서 보면 평가원이라고 해요.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고 이거는 보통 3, 6, 9월을 말해요. 3월, 6월, 9월. 고1, 2도 봐요.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가 있고 각 회사 비상이라든가 이투수라든가 이런 데서 보는 사설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 봉투로 만들어서 팔아요. 들어가 있어요. 사설에서도 봉투가 나오고 개인도 봉투를 만들어 팔아요. 봉투 안에 넣어 있어요. 한 3, 4회분, 뭐 5회분 문제들이. 그래서 모의고사는 연습 시험이고 요걸 통해서 수능을 보죠. 근데 모의고사는 성적에 반영이 안 돼요. 그냥 연습일 뿐이에요. 다만 특수반 가는 애들은 반영돼요. 특수반 선정할 때. 또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 요 기출문제를 중간고사에 출제하는 학교는 좀 빡센 학교. 센 학교는 중간고사에서 출제합니다. 미리. 그러니까 미리 풀어놔요.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평가원 모의고사. 고1 거는 고1 들어가기 전에 다 풀고 고2 거는 고2 들어가기 전에 다 푸는 경우도 많아요. 왜? 중간고사에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무슨 과목이? 국어하고 영어과. 다른 거는 안 그렇더라도. 자, 어쨌든 45문제를 푸는데 총 문학이 몇 개예요? 17개예요. 뭐 똑같이 비문학은 몇 개요? 그렇게 뭐 하나가 더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그럼 어떻게 돼 있냐? 문학은 뭐 있어요? 문학과 비문학의 차이가 뭐예요?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 이게 4개예요. 예술성이 있으면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이 뭐예요? 비문학이 나머지 독서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고등학교 때는 독서. 근데 뭐 설명문, 논설문 이 4가지가 아닌 건 다 여기에요. 그래서 독서라고 나와서 비문학 문제를 풀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비문학은 왜 어려우냐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경제. 뭐 수요 탄력성이 뭐예요?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배경 지식이 적으면. 그 배경 지식은 어디 나오냐? 각종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요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요. 이렇게. 그래서 요 30% 정도는 모르는 내용인데
수학 능력이니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니까 새로운 게 나와요. 근데 이 70%는 뭐라고요? 내가 알고 있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0% 낯선 걸 쓰면 이걸 이해해서 풀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 이해할 수준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배경지식이 적은 아이들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비문학을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이 비문학을 읽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서 자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두 개로 나눠요. 선택하는 거. 자, 언어와 매체라고 돼요. 언어와 매체. 요 매체는 진짜 매체 뭐 인터넷 뉴스 뭐 이런 거 다 누른 거예요. 그래서 쉬워요. 근데 언어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 기본 이론은 명확하게 끝소리 법칙이 뭐고 된소리 대기가 뭐고 이렇게 모르면 못 풀어요. 문법. 그 다음에 화법은 말하기고 말하기, 토론하기, 뭐 대화하기 이런 거고 작문은 글쓰기예요. 화작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론이 거의 없어요. 1시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독해 잘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 풀어요. 독해 잘하는 애. 독해 잘하는데 공부하기 싫어요. 그럼 이렇게 풀어요. 왜? 요 양이 많아요. 아마 공통수학 상 정도 분량이에요. 그 정도를 풀어줘야 다 맞아요. 그다음에 이해되세요? 요 상 정도의 분량이고 잘하는 애들은 상 정도의 분량을 풀어서 이걸 풀어요. 왜?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원점수는 100점인데 원점수가 90점짜리하고 원점수가 100점짜리하고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면 얘는 145점이 나오고 표준 점수가 평균과 멀어서 얘는 막 110점? 110점 이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35점 차이 나잖아. 10점 차이가 아니라. 그래서 표준 점수 차이가 몇 점 차이 나냐 요거랑 요거랑 1등급 상황에서 5점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요새 시험 보는 애들 보면. 그럼 5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대학이 이렇게 서성한, 중경외시 이렇게 단계가 되잖아요. 5점이면 이거 한 70% 정도, 한 60% 정도. 이렇게 달라져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대학이 하나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학과는 당연히 달라지고. 합격, 불합격은 완벽하게 다 구분돼요. 요 표준 점수 5점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위권은 언어와 매체, 언매를 봐요. 그런 다음에 문법을 정확하게 외워요. 근데 이거를 중학교부터 일찍 시작을 해서 이걸 해버리면 이걸 보면 굉장히 편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문학이 17개예요. 점수는 38점이에요. 자, 선택은 11개인데 점수는 24점이에요. 자, 17개, 비문학은 17개인데 몇 점이에요? 38점이에요. 자, 그러면 쌤 이게 2점씩 하면 22개잖아요. 2개가 플러스. 이게 뭐라고요? 그 보시려면 3점짜리가 2개가 띵 떠요. 근데 3점짜리는 딱 하나, 요거 한 개 빼고는 전부 다 뭐라고요? 보기가 붙어 있어요. 보기짜리는 3점, 보기짜리는 3점. 이해되세요? 그래서 진짜 보기 문제 3점짜리를 어떻게 푸느냐? 아, 여기는 보기인데 두 개네요. 수행인데 수행과 보기는 비슷해요. 자리가 있으니까. 이게 쉬운 보기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보기 문제 3점짜리 어떻게 푸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일 처음에 대다수는 문학부터 풀려고 그래요. 왜 그럼 문학부터 풀려고 하느냐? 왜? 요게 문학도 그래요. 되게 7대3의 법칙, 8대2의 법칙 되게 많이 나오는데 70%는 80%는 본 거 나와요. 어디서 교육방송에 봤든지 교과서에서 너무 많이 나오든지 문제 풀면 항상 보던 거 나와요. 그래서 이 지문을 안 읽어도 돼요. 좋죠. 근데 30%가 나와요. 처음 보는 거. 심지어는 어떤 국어 고전시 전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공. 자기 이거 옛날에 한 번 본 기억밖에 없다고 하는 막 구석쟁이에 있는 시도 나와요. 근데 쉬워요. 차라리 이렇게 나왔던 거를 다시 봐야 되니까 변형되고 함정을 파요. 그래서 변형되고 함정 파니까 요건 어렵지만 요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했던 거고 본 거라 쉽고 요거는 새로 나오지만 쉽고 그 다음에 분량이 짧아. 그래서 배경 지식이 필요가 없어 거의.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풀으라고 그래요. 전부 다 인터넷 다 뒤져도 문학부터 푸세요. 그래요. 뭐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지만 이 문학 풀이법을 명확하게 안 잡으면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풀이법하고 용어. 자, 이 문학도 그러면 갈래가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음문은 시예요. 이것도 음문 시. 시 몇 개 풀어요? 7개. 점수는 이렇게 있지만. 그런데 비슷하죠? 현대도 4개, 고전은 3개. 비슷하죠? 거꾸로 이게 3개, 4개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시 7개 풀라고 니네 7년 이상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1년에 한 개씩 풀 능력을 쌓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자, 현대 산문은 이렇게 소설하고 희곡 이것까지 다 해서 소설, 시나리오 이렇게 합쳐서 가끔가다 수필로 복합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10개예요. 이렇게 합쳐봐요. 5개, 5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7개. 이해되세요? 응? 시 계열이 7개, 나머지 시 아닌 거가 10개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8점인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돼요. 요거는 뭐라고요? 교육방송 연계니까 시부터 푼다 그러고 고전은 그죠? 이게 50%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상황 맞춰서 그렇게 됐고 자, 산문은 소설, 희곡 이런 것들 처음 보는 건 약간 시간을 소모하는데 쉬워요. 분량이 짧아요. 분량이 짧아 처음 보는 거. 그다음에 고전 읽는 법 이건 터득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요거를 몇 분 만에 풀어야 되냐? 10분, 20분 만에 풀어야 1등급. 10분, 20분 만에 풀어야 1등급.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요거를 25분, 이렇게 25분, 5분 더 풀었다. 그러면 하위 등급. 5분 밀려요. 몇 문제를 20분에 풀어야 돼요? 17문제. 17문제를 20분에 풀어야 돼요. 헐, 1분이 안 걸리네. 그래야 좀 밀려요. 이거. 내용을 몰라. 또 공부를 안 했어. 문학 연계를. 그러면 30분 걸리면 뒤에 막 비문학 부다닥 찍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5분에서 10분 차이가 나요. 상이나 하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통 문학을 푼 다음에 선택을 풀어요. 엄매나 화작 이렇게 정해서. 화작도 풀고 엄매도 풀고 화작 풀고 요걸 정해서 풀면 엄매 안 풀어도 돼요. 엄매 풀고 이렇게 화작 풀고 엄매도 푸는데 이렇게 A형 풀고 B형 풀고 이렇게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홀수형, 짝수형도 있거든. 홀수형, 짝수형. 이게 뭐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옛날에 공통으로 나왔으니까 문제 순서를 바꿔놔요. 이해돼요? 그래 옆에 있는 애 컨닝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건 홀짝형 A형, B형인데 지금 이제 화작줄, 엄매줄이 이렇게 나뉘겠죠.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시험지는 다 줘요. 왜 그러냐면 11문제 돼봐야 얼마 안 돼. 그래서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엄매 중심으로 화작 중심으로 출간하겠다는데 처음부터 공통 다 내고 공통 문학, 비문학 내고 그게 공통이에요. 문학, 미문학. 문학, 비문학이 섞여 있어요. 문학, 비문학 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화작이 돼 있고 종이를 별도로 줘서 엄매를 주거나요. 공통 풀고 엄매 이어져 있고 다시 추가 종이로 화작을 주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택을 풀어요. 이거는 화작이에요, 화작. 그러면 화법과 작문이잖아. 화법, 작문 세 문제씩. 그다음에 이거 말하기. 이거를 말하려고 이렇게 썼어요. 하는 것처럼 화작 연결된 문제가 5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나요? 이거는 배점이고. 그러니까 화법은 선택지 읽는 것만 잘하면 되고 이게 쓰기 연결 문제도 화작. 그죠? 말하는 거를 써보는 거. 이거 2개 비교만 하면 잘하면 되고 이것도 쓰기 공부만 해서 이거는 이론 자체가 굉장히 적다고. 그래서 후두두둑 푼다고. 그래서 부담이 되게 없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컷을 하는데 그럼 11개를 몇 분에 푸냐? 이것도 1분 안 됐죠? 이것도 1분이 안 됩니다. 그럼 1.5분 잡으면 돼요. 하나에다가 1분 30초.
그러면 11개를 15분에 풉니다. 1분 30초가 안 되겠네요. 그죠? 한 1분 20초에 이걸 11개를 풉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문학을 풀어요. 비문학을 풀면 요거는 몇 분 남았어요 그러면? 20. 여기서부터 잡아야지 1등급 애들은 30. 10, 20, 30, 40분 남았네? 네. 아니지 여기까지죠 푸는 게 10, 10분, 20분, 35분. 30분 검토까지 35분 안에 5분은 남겨놔야 마킹해야 되니까 35분 동안 17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2분 정도. 비문학은 2분을 주는구나. 비문학 아닌 거는 1분 20초니까 80초. 80초구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문학과 선택은 80초 컷이구나. 하나. 80초. 비문학은 2분이구나. 그 지하철 출발해가지고 윙 하고 다음 칸 도착하면 한 2분 걸리잖아. 한 정거장. 그치? 한 문제씩 풀어야 돼, 비문학은. 지하철 타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하철이 갈 때는 비문학을 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여기 잠깐 동안 서 있어갖고 손님 태우죠? 여기에 2분 안 되죠? 맞나요? 이때 문학을 한 문제씩 풀어야 돼.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비문학도 문제를 보니까요. 여기에 살펴보니까 하위 문제가 저 첫 번째 건 쉬워요. 3개짜리. 요 시험지 9월 모의고사 제가 3개 보니까 선택지만으로 3개 다 맞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전부 계산해보니까 하나는 10초 컷, 하나는 한 뭐 15초 컷, 15초 컷 해가지고 1분 안에 이거 3문제 다 풀었는데 진짜죠? 저번에 내가 확인했었죠? 3문제 딱딱딱 나 같으면 금방 푼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처럼 처음 거는 쉽고요. 그 다음에 중, 상, 중 아니면 하, 상, 중, 중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가 하나 있고 나머지 이렇게 길은 거는 중일 가능성이 있고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부 다. 자 확인하는 거 방법 설명 방법 핵심어 단락 찾기 문장 찾기 설명 단락 문장 보기 일치 단락 보기 문장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 문제 전체 확인 문제나 특성 문제, 글의 특성 문제, 갈래 특성 문제, 그 다음에 단락 문제, 그 다음에 보기 문제, 그 다음에 문장이나 단어 문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가 나와요. 항상.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서 물어봐요. 여기서 하위권 애들은 여기서 5분, 10분 늘렸고 또 여기 선택 풀면서 5분, 10분 밀리죠. 그럼 20분 밀리죠. 그러면 35분 풀려야 되는데 20분이 밀려버리네. 15분 밀리든지. 그러면 남들은 이거 어렵다고 35분에 푸는 걸 나는 몇 분에 풀어야 돼? 15분. 그러면 요 35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당 평균 4개 정도 되죠. 4개. 4개면 몇 분 풀어야 돼? 8분 안에 풀어야 되죠. 그러면 8이 16이니까 2개 풀고 2개는 쌩값. 2개는 포기. 그냥 쭈르륵 찍어. 그럼 1개나 안 맞든지 그래. 찍는 법을 모르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점이 날라가? 평균 4개니까 8.9점 날라가고 여기 하나 못 치니까 몇 점 날라가? 9점 날라가. 요거 하나만 날라가는 애는 10점 까고 시작. 요거 하나 날라가는 애는 또 10점 까고 시작. 이해됐어요? 시간 조절에 따라서 10점 까면 2등급 시작. 다 맞아봐요. 푸른 거 다 맞아봐요. 비문학 또 하나 포기하면 다 맞아봐야 3등급이에요. 최고 등급이. 근데 또 요런 데서 또 틀리죠? 화법에서 몇 개 틀리면 4등급. 문학에서 틀리면 또 5등급. 이 등급의 비밀 알겠죠? 이렇게? 1등급은 뭐라? 시간 안에 다 푼다. 2등급은 뭐라고? 비문학 하나 정도를 못 푸는 수준이다. 3등급 뭐라고요? 비문학 2개를 못 푸는 수준이다. 4등급은 뭐라고요? 비문학 2개도 못 풀지만 주변에 있는 것도 따닥따닥 틀린다. 5등급은 뭐라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실수도 많다. 그럼 5등급.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돼요. 다시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요 10분, 20분 자 문항은 어떻게 해야 됐나? 20분컷 연습해야 된다. 뭐라고? 20분 컷. 자 비문학은 몇 분 컷? 15분 컷 15분 연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학 비문학은 하나에 몇 초 컷? 한 80초 컷, 75초 컷, 75초 컷 연습해야 된다. 그다음 비문학은 한 문제에 몇 분 컷 정도 주면 된다? 2분 줘야 된다. 그렇지만 뭐라고? 요거를 지문에서 한 4문제 정도 되니까 4문제면 몇 분이야? 8분이죠, 8분. 맞지? 평균 4문제, 8분. 8분 컷으로 찍어야 된다. 됐어요? 네. 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굉장히 쫓기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45문제 중에서 저는 계산해보니까 17개 되더라고요. 9월 모의고사에서. 6개에서 17개는 선택지만 비교해서 답이 나옵니다. 요건 배경 지식이 되게 많고 이론도 탄탄하고 푸는 방법도 알고. 요거는 보통 야 이거는 선택지 이렇게 보면 되면 그러네요 하고 애들이 엥 하고 놀라는 게 6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몇 개를 풀면 된다? 40개를 풀면 된다. 5개는 보너스다. 40개를 몇 분에 푼다? 80분에 푼다. 그러니까 2분씩이잖아 2분 하나에. 근데 마킹 시간. 에? 마킹 시간. 그치. 근데 이 중에서 2분 안쪽에 푸는 게 몇 개만 되면 되지. 40개인데. 1초씩만 딸려도 40초면 힘들겠구나. 2초씩만 벌어. 2초. 하나. 2초 못 보냐? 2분인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연습은 몇 초에서? 아까 보니까 75초에서 몇 가지? 2분. 120초. 120초까지. 이 사이에 푸는 건데 한 문제. 요렇게 5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연습할 때 2분으로 천천히 하면서 점점 빨라지게 해야지. 2분에서 점점 빨라져서 1분 커트로 들어가게. 1분 조금 넘게. 1분 조금 넘게. 목표치 1분. 자 그렇게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거 보시면 여기 보면 아까는 화작이었고 언매도 똑같아요. 문법하고 언어, 매체. 이건 언어고 매체입니다. 제시문 있는 이론을 써주고 푸는 거 2개, 그냥 푸는 거 3개. 단일 문제. 여기도 3점짜리 하나 있고 공기식으로. 이거 5개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11개니까 이건 6개겠죠, 그죠? 네. 요거는 쉬워요. 화작하고 비슷해요. 요 그럼 5개인데 왜 엄매를 안 해요, 사람이? 5개 하면 되잖아요. 이 5개 중에서 4개가 상위권이에요. 4개가 이론 모르면 손도 못 대. 하나도 어려워. 쉬운 게 아니야. 여기에서 이렇게 상위권 문제 있어. 이렇게 보기로 되어 있는 3점짜리. 이 수준보다 어려운 것도 있어. 여기 비문학 제일 어려운 것보다는 쉽지만 기본 공부를 안 하면 못 풀어, 엄매를. 그러면 이 5문제면 10점이죠. 그러면 90점부터 100점 사이에 요거는 뭐라고? 인서울대 갖고 인서울권 아이들이 요거의 점수 차이, 요거의 표준 점수 차이로 대학에 갈리거든. 이거 표준 점수 차이만으로도 대학에 5개 갈리거든. 그러니까 표준 점수 얻으려고 이거 하는 거야. 언어와 매체, 문법, 선택. 이해됐어요? 근데 니네 둘은 엄매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문법. 그래서 국어 문법도 하셔야 돼.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문제 푸는 순서, 단위수, 문제 나오는 종류들 했는데, 그러면 비문학 훈련 어떻게 하느냐? 비문학이 제일 어렵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2갈씩 이렇게 있으면, 4단락이잖아요. 이렇게 끊어서. 이 첫 줄 읽고, 접속사 뒤에 조금 읽고, 첫 줄 읽고, 접속사 뒤에 조금 읽고, 첫 줄 읽고, 접속사 뒤에 조금 읽고, 첫 줄 읽고, 여기 접속사 있고, 여기 결론 단락 쭉 읽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가서 선택지 다 고른 다음에 다시 이쯤 했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런 것처럼 2갈씩 읽기. 그러니까 이 역삼각형식은 접속사, 특별한 부사, 지시어, 표지어 터득하기. 그 다음에는 선택지. 여기에 1, 2, 3, 4 있는데 애들이 이 선택지를 못 뽑아요. 잘. 요거를 잘 뽑아요. 근데 천천히 뽑아요. 그럼 소용없어요. 이 선택지를 빨리 뽑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지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뽑았죠? 2개씩도 뽑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5개를 순식간에 암기하고 이거 비교해봐요. 비교해보면 뭐라고요? 이 선택지만 보다가 요거 이상한데 하고 찍으면 선택지만 보고 찍는 거 그런 거예요. 이걸 암기해가지고 요 5개를 외워갖고 여기에 가서 읽잖아요.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데 순간 암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유형별로 접근법, 풀이법이 다 달라요. 유형에 따라 풀이법이 다르니까 이거. 그 다음 시간 조절법, 속도 조절법 읽을 때 정독을 하면서도 속독을 할 수 있어요. 2개가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꾸 물어보는데 둘 중에 뭐예요 하는데 속독은 빨리 정독하면 돼요. 가능하죠? 네? 초집중력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고 이론을 딱딱 뽑아가지고 관련 이론을 모아서 누적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1등급이 아니면 포기할 분야를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하게 재료로 수렴하게 된 다음에 문제 지속적으로 실전 연습을 무한대로 해요. 거의 만점 맞을 때까지 실전 연습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통계내고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개선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위권 문제 풀이법은 달라요. 노하우가 아이들이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한 반절 정도 40% 정도가 실력 차이고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틀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풀면 되잖아. 실력이 아니라 이게 전략 차이예요. 전략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이 실수 문제를 분석하면 자기가 실수인지 실력인지 이게 60%는 자기가 실수래. 그럼 맞아. 40%는 아니야. 실수 문제가 아니야. 실력이 없어서 잘 틀렸대. 60%는 인정하는데 40%는 맞힐 방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답동부가 상위권 수업의 키워드예요. 자, 그렇게 돼서 체크하는 법입니다. 이게. 멈추고 보실 사람 보시고 네, 이것도 체크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체크하는 법을 실전으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1번에 3번 2022년 9월 모의고사 1번, 3번 독서 이론은 이렇게 체크하고 이거 체크하고 요 따라서 그대로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도 다 동그라미 치라면 치고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많은 체크법이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한 거예요. 어쩌면 여기 한 다음에 자기 걸 받아들여서 자기 수준으로 조금 줄여서 자기 수준으로 재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요 샘플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어려운 문제는 요 문제도 어렵던데 표로 안 만들면 안 풀려요. 시험 시간에 이렇게 표로 만들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빠르게 만들겠지만 자, 시험 보다 보면 아는 라고 나와요. 이렇게 세 번 쳐야 되는데 틀린 게 하나만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 공통점 찾으면 순식간에 답 나오는 문제가 이거 보세요. 공통은 16개. 오, 되게 많죠. 11개에서 7개. 아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근데 이게 더 쉽습니다. 맞는 게 80%고 틀린 게 20%인데 요 80% 공통점 찾으면 힌트가 돼갖고 20% 곤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지부터 보는 거고 가장 맞는 거를 찾았더니 이건 11개, 4개, 2개입니다. 이거는 함정이 있다 주의해라 이런 뜻이고 판단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적절하다 이건 뭐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의 하위 버전. 그럼 적절한 거 찾아라. 그럼 쉬울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약간은 복이다 그러면 3점짜리다 이런 뜻이에요. 9, 4, 6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적절 가장은 내용 재심은 판단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 적절은 일치 문제나 확인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찾으면 돼요. 요거는 사실 판단으로 찾으면 돼요. 요거는 근거를 찾아서 내용의 근거를 찾아서 유사한 단어를 찾으면 돼요. 이거는 찾으면 돼. 그 단어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게 쉬워요. 쉽고 요거는 그 단어랑 유사한 단어 찾으면 되고 요것도 내용에 그 똑같은 단어가 있으니까 찾으면 돼요. 그럼 이 보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기를 5가지 선택지로 5줄로 이렇게 끊어요. 5덩어리로 끊고 선택지 5지면 요 단어를 딱 일치해서 연결이 잘 되나 보고 이상한 연결만 제시문에서 찾으면 돼요. 이렇게 삼각구도예요. 하나, 둘, 셋. 삼각구도.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보기 푸는 방법만 딱 정리가 되면 이게 순식간에 보기가 참고사항이 돼서 더 좋아요. 보기는. 참고사항이 돼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험지 전체에서 보기부터 읽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여기에 요점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깔끔하게 배경 지식이. 그러면 제시문 읽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기부터 보고 선택지 5개 골라서 대응시킨 이후에 이게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 보기에 맞춰보는 겁니다. 자, 다음에 선택지부터 읽어요? 제시문부터 읽어요? 그랬을 때 이게 선택지부터입니다. 그리고 제시문부터 읽어야 할 거는 배경 지식이 정말 필요한 거, 배경 지식이 없는 거, 선택지를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 킬러 비문학 어려운 지문 딱 1개나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 문법 문제. 그 다음에 논리학 언어 문법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시문부터 보는데 나머지는 뭐라고요? 이걸 완전히 선택지부터 봐도 되고 요거는 뭐라고요? 2갈씩 읽은 다음에 선택지를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 2갈씩 한 다음에 선택지 읽고 제시문 읽어야 되는데 이 2갈씩을 하다가 이거 너무 어려워 2갈씩을 했더니 그러면 제시문을 다 읽고 거기 제시문 다 읽고 선택지 가고 다시 제시문으로 와야 돼요. 이해됐나요? 요게 25년 동안 하면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자, 다음에 요거는 이 모의고사의 문항들입니다. 이렇게 선택지만로 풀 수 있는 거 공통은 14개, 화자는 3개. 엄매는 없잖아요. 그 선택지만 봐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엄매는. 그러니까 화자기 쉽다는 거겠죠. 주제 상황을 파악하면 도움이 되는 거 13개, 2개. 일치 확인 문제 14개, 3개, 1개. 뭐 장난 아니죠, 엄매? 없어요, 이렇게 쉬운 거. 2갈씩은 공통으로 다 도움됐어요. 공통이나 화작이나 엄마나 2갈씩으로 봤을 때는. 어기 단어는 봤어요. 4개, 2개, 1개. 근데 배경 지식도 5개, 7개. 장난 아니잖아요, 11개에서 5개니까.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문제들 확인해보면서 본인도 심도 있게 그 문항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제가 이제 분석지에 보면 요거 보고 체크하세요. 요게 요 단어들을 분석했는데 요 단어들이 다 어디 나올 거예요? 이론서에 나오는 것 같죠? 생긴 게. 다 어디 나온다고요?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 선택지에 나오는 요 단어들이 뭐라고요? 이론들이에요. 다 이론. 화법 이론, 고전시간 이론, 시나리오 표현 방식 이론, 서술 방식 이론 다 이론들이에요. 이론. 이 이론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디 나와요? 여기에 나오고 요거를 설명하는 거 더 이해 잘 되게. 근데 결국은 이 이론이야. 그래서 뭐 나비 효과라든가 두께 기술이라든가 따먹는 거 뭐 문법이라든가 이런 개념서, 이론 기본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상징물에서 여기서는 이래서 당목이라고 그 마을을 상징하는 나무가 꺾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상징물이라는 단어는 어디든 똑같이 나오고 이게 맨날 바뀌지. 상징물들이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이론은 탄탄해야 돼요. 근데 얘들이 이론 들 때는 그냥 들어요. 저런 게 있구나. 근데 진짜 이렇게 수능 선택지에 이론인 단어가 다 들어갔다 이게. 그래서 다 뽑아놓은 거예요 제가. 그럼 이거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다음번에 시나리오 표현 방식 문제가 나왔어요. 요 지문했을 때 여기서 뽑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걸 여기 중에 없으면 여기다 추가로 쓰면 돼요. 그럼 계속해서 이론이 모여요. 자, 이렇게 틀린 거지, 이렇게 자기가. 독서 방법 했는데 요거는 틀렸다. 그럼 요거를 써놔야 돼. 틀린 거를. 틀린 것도 모으고. 관련 이론도 모으고. 그게 누적이 되면 나는 이런 문제를 잘 틀려요. 이런 문제를 잘 틀려요. 요거는 내용 정리한 거고 비문학. 이런 문제를 잘 틀려요.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줄 수 있어요. 영역이.
그래서 분석 통계가 중요한 이유죠. 책 읽기와 시험지 읽기는 저 위에 선택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는 배경이 되게 쭈루룩 달아놨고요. 또 체크 방법 다 모아본 겁니다. 체크법 어떤 식으로 체크해야 되나 다 모은 거고요. 이거는 등급별로 오답노트 쓰는 거. 국어 같은 경우는 진짜 오답노트 장난 아니죠. 이 지문 다 써야 돼요. 복사해서 잘라서 붙여야 돼요. 아니요. 세 줄에서 다섯 줄로 간단하게 제목 플러스 줄거리 플러스 특징 해갖고 세 줄 다섯 줄로 쓰고 틀린 거 핵심 키워드로 나중에 이거 쓴 밑에다가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틀린 거 추가로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오답 정리를 해서 오답 정리는 이렇게 3번 틀렸으면 이걸 틀린 걸 고른 이유 틀린 거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걸 고른 이유를 써야 돼. 고른 이유. 그 다음에 이걸 현장에서 고르지 않을 방법 개선 방법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5번이 답이면 해설을 보고 요 답을 핵심 단어들을 쓰고 이걸 현장에서 고를 방법 또 써야 돼요. 그런데 오답 노트가 요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것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돼 있으면 3번 하고 문제 특징 딱 쓰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하이라이트로. 요거를 안 하면 실력은 느는데 점수가 안 늘고 요거를 안 하면 계속 실수해요. 왜? 요것도 알고 요것도 해서 동시에 또 되면 결국에는 인간의 본능지라 자기 하던 대로 이거 또 찍어요. 이거 안 찍고 이거 또 찍어요. 그래서 오답 정리는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시험 보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기출문제 10회도 어떻게 하든지 수능 기출문제든 여러 각도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 많아서 올려놨고 이게 문제 유형들 다 정리해놨습니다. 시험 문제 유형들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선생님 중요한 거 고를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해서 인터넷이나 책을 다 뒤져보니까 이렇게 45가지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 고르는 거. 자, 그 다음에 푸는 방법, 이렇게 풀이 수업, 모의고사 풀이가 중요한데 피드백 해주는 공통수업, 비문학, 문학, 필수 방법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점검법, 심화법, 화작문, 엄매, 배경지식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중등부, 이제 고등부들 들어가는 예비고일부터 보는 이 부교재입니다. 이게 부교재. 지금 이 파일, 지금 방송하고 있는 파일은 링크 해드릴 건데 부교재도 제 동영상 찾으면 있습니다. 부교재도. 이 부교재는 이렇게 수능 내신 준비, 시험 준비 과정, 그 다음에 국어 학습법, 비문학 풀이법, 화작문, 언어 이론, 기초 이론 용어, 그 다음에 실전 훈련법, 그 다음에 불어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로 아까 제가 이게 체크하라고 체크법 따라하라고 한 거에 샘플 답안지 하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학생이 허락해줘서 이 책에다 넣어도 되죠? 그때부터 학습 누적부 샘플로 훌륭한 학습이다. 훌륭한 학생 대표. 이 중2가 이렇게 쓰는데 고딩이야. 니네는 진짜 더 얘보단 열심히 살아지 않냐. 얘는 중학생이다. 하는 의미로 중학교 2학년 훌륭한 둔산동 남학생의 학습 누적부를 집어넣은 요 부교재, 부교재 파일 해서 요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없고 요거 요 앞에 지금 현재 있는 파일도 링크 해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둔산동 도화쌤입니다. 수능은 1대1 대응 단어 1대1 대응 단어 이렇게 문장과 문장이 아니라 단어가 대응돼야 되는데 1대1 대응 단어 빨리 찾기 속도입니다. 빨리 찾기 게임입니다. 게임. 이 게임의 운세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지고 직업도 달라지고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달라집니다. 자, 수능 국어는 얼마나 중요하냐. 수능 국어. 자, 국어 있어요. 수학 있어요. 수학은 잘하는 사람하고 잘하고 뭐라고 뭐 그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변동폭이 어디 있냐.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편의점수하고 이게 더 중요하긴 하죠. 근데 과목이 봐요.
상, 하 안 보지만 수완, 수투, 미적, 확통 이렇게 몇 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 5과목이잖아요. 국어도 뭐 고전, 현대문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그다음에 문법, 뭐 비문학. 근데 고전문학, 현대문학 그냥 문학, 비문학, 그죠? 문법 이렇게 3과목이잖아. 이거 5과목이고. 근데 이거 표준 점수 이것도 이 2개로 다 대학에 갈려요. 근데 이거는 오래 걸려요. 2년 걸리는 건데 국어는 6개월에서도 변동이 가능해요. 6개월. 6개월에 뭐 5등급이 1등급 찍었다 이게 가능해요. 이거는 아이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단어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뭐 수학은 시간 해결해주고 영어는 돈이 해결해주죠. 그다음에 국어는 요 단어가 하도 많아서 사소한 걸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그런 농담이 있는 것처럼 수학은 시간이 해결되는데 2년 걸립니다. 영어는 돈이 해결하는데 1등급 맞추는데 뭐 이것도 1년 6개월. 국어는 다시 태어난다는데 이거는 단어가 되면 3개월도 되고 6개월도 되고 6개월 최장으로 잡아봐야 3개월 6개월. 근데 단어가 안 되면 기간이 끝이 없습니다. 그 단어를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응급하게 컨설팅을 해서 급하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변수를 줄 수 있는 건 국어밖에 없어요. 표준 점수로. 그래서 국어를 컨설팅을 일찍 받고 일찍 시작해서 일찍 정리하면 한번 점수 올려놓으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국어 공부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한번 딱 진하게 한 3개월 딱 해놓고 고1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딱 해놓으면 3년 동안 1등급 맞으면서 안 떨어져요. 이렇게 만드는 게 최상인데 그래서 2년 동안 수학을 하면 딱이거든요. 2년 동안 수학을 하면 여기서도 물론 하지만 근데 이 국어를 이 위로 올릴수록 1학년 아니고 위로 올릴수록 뒤죽박죽 돼요. 수학했다가 국어했다가 영어했다가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래서 예비고일 할 때 꼭 구랍니다. 지금 이제 기말고사 끝나갈 텐데 국어 잡고 가시라고 권합니다. 대전 등산동 동아쌤입니다. 고맙습니다.